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M웨어의 멀티클라우드와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및 탄주 솔루션을 통해 이 멀티클라우드와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루인포 신정우 상무님과 VM웨어 코리아의 유원조 이사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오늘 이 시간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이루인포 신정우 상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루인포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우입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VM웨어 코리아 유원조 이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VM웨어 탄주팀의 플랫폼 아키텍트로 있는 유원조입니다. 저는 이제 VM웨어 탄주팀에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정우 상무님, 오늘 이제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with 탄주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IT 관리자나 운영자 입장에서 새로운 통합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후반부에는 VM웨어 유원조 이사님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한 VM웨어 탄주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발표는 그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25분, 최신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관련해서 VM웨어 탄주 25분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이루인포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루인포와 VM웨어의 멀티클라우드와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에 관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신정우 상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연동이 가능한 VM웨어 탄주 솔루션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먼저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이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VCF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CF라고 하면은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T 인프라가 오랫동안 발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IT 담당자분들이 이런 IT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IT 인프라라고 하면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성원들 간에 많은 미팅들이 사전에 필요하고요. 미팅이 완료되더라도 이런 구성을 위해서 각각의 엔지니어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구성상의 복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중에도 또 다른 미팅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구축되는 부분들이 왕왕 좀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비용입니다.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엔지니어들의 노동력, 그리고 실제 작업상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이 발생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런 비용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죠. 사실 역사적으로 IT에 대한 비용은 풀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렇죠? IT 담당자분들은 많은 비용을 할애를 받아서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싶은데 IT 인프라 비용은 여전히 많이 쪼들리죠. 그러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못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VM웨어를 비롯한 많은 IT 벤더들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IT 벤더들의 어떤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는 클라우드가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하는 형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AWS나 애저나, 그 다음에 구글과 같은 많은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도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부분들이 또 틈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T 인프라가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을 했고 많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에서 당면한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간에 여전히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클라우드 간에 어떤 엔지니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극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IT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VMware는 이런 유연하고 통합이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인 말씀드렸던 VCF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 VCF는 시장에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VCF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실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탄주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를 유혹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VCF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이고 기존에 IT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일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엣지 컴퓨팅의 어플리케이션이건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인 VCF는 완벽하게 호환성을 제공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SDD 솔루션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죠. 이 SDDC 솔루션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동화와 생명주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디에 있든 로컬에 있든 글로벌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도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안에서 완벽하게 구축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최근에 이런 원격 근무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VDI 솔루션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쓰시든 간에 이 VCF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치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F는 단순히 특정 솔루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합으로 패키지화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SDDC에 관련된 관리를 하는 SDDC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앞단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vSphere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토리지를 위한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vSAN 혹은 EMC나 히다치나 기존의 네뎁 솔루션, 네뎁 스토리지와 같은 솔루션들을 그대로 연동할 수 있는 vBOL 솔루션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VMware가 강력하게 저희가 비즈니스하고 있는 SDN 혹은 NFV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NSX 솔루션도 이 VCF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관리 자동화 솔루션인 vRealize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 혹은 쿠버네티스로 대표되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탄주로서 저희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이 VCF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가상화 솔루션,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관리 및 자동화 솔루션,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솔루션들 이걸 하나로 묶어서 VMware는 VCF로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로드 도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워크로드 도메인은
이 VCF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로지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로 묶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 도메인 안에는 서버 가상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VMware 구성 요소들이 이루어져 있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워크로드 도메인이 어떤 디플로이나 그 다음에 확장이나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CF는 워크로드 도메인 외에 매니지먼트 도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버 가상화 하실 때 기본적으로 vSphere가 있고요. 이 vSphere를 관리하는 vCenter 서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기존의 vSphere가 워크로드 도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Center가 매니지먼트 도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 도메인이 확장이 됨에 있어서 이 매니지먼트 도메인이 그 워크로드 도메인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도메인 안에는 말씀드렸던 vCenter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SDDC 매니저를 포함한 NSX 매니저,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솔루션들의 매니지먼트들이 다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크로드 도메인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가상화를 우리가 워크로드로 담겠다라고 하면은 서버 가상화용 워크로드 도메인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VDI를 하나의 워크로드 도메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VDI 워크로드 도메인을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워크로드 도메인을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메인을 담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리자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로지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VCF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통적인 아키텍처, 특정 A라는 서버와 B라는 스토리지, C라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D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특정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빨라야 며칠, 길면은 몇 주까지도 걸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의 수급 때문에 우리가 특정 하드웨어를 도입을 하고 싶어도 어떤 선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타임 투 마켓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인프라에 어떤 발목이 잡혀서 특정 비즈니스를 오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VCF가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VCF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환경과 서버 환경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지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vSAN이라는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EMC나 히다치와 네댓과 같은 기존의 외장형 스토리지를 통한 V볼 솔루션을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VMware가 저희가 권고하는 부분은 vSAN이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벤더들, 특히 HP나 델이나 그다음에 IBM이나 레노버나 이런 많은 서버 벤더들이 vSAN Ready 노드라는 것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vSAN Ready 노드와 네트워크만 구성이 되면은 VCF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다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와 네트워크만 구성을 하고 케이블링만 구성한 형태에서 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부팅을 하시면은 이 vSAN Ready 노드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SDDC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SDDC 매니저를 통해서 구축 어플라이언스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어플라이언스가 생성이 돼서 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로드 도메인, 매니지먼트 도메인들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관리자분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 IP 정보,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도메인 정보, 이런 정보들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도메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도메인이 생성되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15분 내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며칠 혹은 그 이상이 걸렸던 이런 기본적인 구축도 상당히 몇 분, 1시간 내에 다 구축이 되는 형태로 VCF는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또 하나의 이슈가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즉 업데이트나 패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A라는 서버에 대한 패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A 서버의 패치를 위해서 B라는 스토리지, C라는 네트워크도 같이 봐줘야 되죠.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은 각각의 구성 요소 간에 호환성도 존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A라는 어떤 서버의 작업을 위해서도 B 스토리지 혹은 C 네트워크도 어떤 같은 작업 혹은 스탠바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VCF의 어떤 업데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번들, 뭐 서버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가 하나의 가상화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데이트 번들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번들이 출시가 되면은 이 업데이트 번들에 대한 알림을 저희 VM웨어가 제공을 하고요. 물론 하드웨어 벤더와 같이 제공을 합니다. 어차피 이 VM웨어의 VCF는 VM웨어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vSAN 레디 노드와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과 저희가 같이 알림을 드리고 이제 고객분과 이런 벤더들이 검토를 통해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미팅이나 호환성 검증, 그다음에 작업 스케줄링, 그다음에 스탠바이 상당히 많은 어떤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VCF가 제공하는 생명주기 관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VCF는 인프라상에서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VM웨어의 VCF는 단순히 VM웨어만을 통한 어떤 제공되는 솔루션이다라기보다 그 하드웨어 벤더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벤더와 그 다음에 VM웨어가 미리 시장에 출시되기에 앞서서 특정 하드웨어 벤더의 특정 아키텍처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VCF 솔루션을 A라는 벤더와 B라는 벤더 모두 제공이 될 때 어떤 인프라 구축과 운영과 관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하드웨어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안에 있는 펌웨어와 그 다음에 특정 펌웨어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VM웨어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저희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된 솔루션으로 그 다음에 VM웨어와 하드웨어 벤더들 간에 미리 팩토리에서 설계된 어떤 안정된 구조로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필드에서 엔지니어나 그다음에 고객분들이 특별히 검증해야 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신뢰된 환경에서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패치들이 다 번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지 보수에도 상당히 유연성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전 혹은 사후 단계에 있어서 많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어떤 노동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형태의 어떤 유지 보수나 비용이나 어떤 솔루션 측면에서의 비용 어떤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ROI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키텍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수일, 뭐 길면은 뭐 한 달 정도, 뭐 최근에는 뭐 3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 내에 뭐 빠르면 몇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바로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새롭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VCF를 쓰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시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어떤 쿠버네티스를 전혀 쓰고 있지 않는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 환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VMware 탄주를 통한 쿠버네티스를 바로 오늘이라도
VMware의 지원을 받으셔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그냥 스탠드얼론 뭐 단독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효율성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VCF는 연동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VCF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쓰셨던 레거시 데이터 센터의 기존의 어떤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vSphere, vSphere 6.0을 쓰는데 VCF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VMware는 HCX라는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현재 우리는 vSphere 환경에서 오래된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오늘 뭐 세미나를 들어보니 vCF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쿠버네티스 적용 계획이 있고 탄주를 통한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vCF 위주 탄주로 구축을 하셔도 기존에 쓰시던 레거시 어떤 업무들을 HX 솔루션으로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설계나 비용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VMware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HX 솔루션은 많은 혜택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혜택은 다운타임이 없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VMware vSphere를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이 가장 VMware로부터 피드백을 주시는 부분이 vMotion입니다. vMotion. vMotion이라는 새로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혹은 업무의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는 다운타임 없이 마이그레이션 된다. 그래서 상당히 VMware에 대해서 로열티 있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와 같이 제공되는 HCX 솔루션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쓰셨던 vSphere 환경에 있는 VM들을 VCF 위에 그대로 옮겨드리기 때문에 다운타임 없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정 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복잡도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면 어떠하지? 라는 부분이 오랫동안 vMotion을 통해서 겪어봤습니다만 실패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도 없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존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VCF 외에 뭐 AWS, 아마존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애저 위에도 이 VCF를 통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는 VMware vSphere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뭐 애저나 AWS를 쓰고 있다. 근데 오늘 뭐 VCF를 들으니 뭐 적용돼서 될 것 같다 하면은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는 뭐 새롭게 VCF를 구축을 하시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또 VCF를 구축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단에 다 VCF이기 때문에 어떤 호환성 부분에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VCF가 어떤 로컬의 데이터 센터,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VC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 VCF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글로벌 고객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키텍처, 즉 VCF가 적용되기 전에 이 고객분이 어떤 행했던 저희가 업무를 파악을 해보면은 실제 이제 구축을 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약 한 달 정도라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있더라도 사전 미팅, 그다음에 구축상에 뭐 에러가 발생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제 평균이 한 달이라는 겁니다. 평균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첩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고객분들은 뭐 일주일 내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의 리드 타임까지 포함하면은 뭐 몇 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고 한 달 정도 걸리더라.
라는 피드백들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VM을 이제 제공을 한다. 뭐 배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플리케이션 올리고 뭐 OS 깔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던 하더라도 예, 이제 배포에 걸리는 시간들이 약 열흘 정도 걸리더라.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워크로드 도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특정 인프라를 확장을 해야 될 때, 뭐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스케일 업이라고 표현도 하고 스케일 아웃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것도 보름 정도 걸리더라 라고 이제 피드백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 이제 패치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하시죠. 이것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게 실제 업그레이드 작업, 패치 작업은 뭐 주말이나 야간이나 밤샘 작업, 뭐 하루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사전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면은 각각의 어떤 엔지니어들, 예, 벤더들의 엔지니어들로부터 고객분들이 다 그걸 취합을 하셔야 되고, 또 뭐 호환이 되는지, 그 다음에 호환이 되더라도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실패가 돼서 롤백을 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평균 뭐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Vshape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 고객은 이제 Vshape를 도입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Vshape를 도입하셨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구축에 걸리는 시간이 약 4시간도 안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Vshape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와 뭐 vSAN 레디 노드를 역할을 하는 서버 정도만 있으면은 예, 바로바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축, 빠른 구축을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배포에 해당하는 부분, 예, 배포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게 여기 보시면은 80분입니다. 80분, 즉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1시간 내에 다 배포가 되더라.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뭐 탄주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배포도 이제 저희 유원주 이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쿠버네티스를 통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하실 때, 기존에 이런 서버 가상화만 도입하셨던 IT 관리자나 운영자분들은 상당한 고민과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VMware가 말씀드리는 Vshape라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쿠버네티스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배포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준비된, 예, 검증된 어떤 아키텍처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도 예, VMware 탄주를 통해서 예, 1시간 내에 구축 배포 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에 대한 부분도 확장은 더 간편합니다. 그렇죠? 스케일 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vRealize Automation, 뭐 vRealize Operations, 뭐 vRealize Business 외에 서드 파티 솔루션들과 연동을 통해서 뭐 30분 내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VMware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부분도 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한테 뭐 비용 절감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예, 조금 뭐 예, 정성적인, 정량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 30%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거는 뭐 고객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제가 준비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음에 또 예, 유원주 이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정우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하실 때 좀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전체가 아닌 일부의 구성 요소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가능합니다. 기존의 VMware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에디션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 Vshape도 여러 개의 에디션을 준비해 놓고 고객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예,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의 vSphere도 vSphere 스탠다드, 뭐 어드밴스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뭐 NSX도 뭐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Vshape도 마찬가지로 뭐 스탠다드 에디션, 어드밴스드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부분들을 예, 컨설팅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당한 에디션을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한 기능 등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VM웨어 코리아의 유원조 이사님의 최신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마지막 이제 토픽인데요. 최신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술에 대해서 VCF와 함께 VM웨어에 어떤 제품들이 이제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더욱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 영역에서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프라 측면은 뭐 가상화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많은 테크 기업들이 뭐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뭐 데브옵스 그리고 뭐 서버리스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VM웨어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많은 CIO 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가 이제 가장 최우선 과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비용 지출이 뭐 작년 대비해서 한 35%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클라우드를 점점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점점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 개발 영역은 뭐 예전에는 웹아스 DB 이렇게 3티어로 개발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요즘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로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컨테이너 수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이제 초점이 더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인프라에 대한 이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지와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변경 사항을 빠르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3티어 방식에서는 뭐 아니면 3티어나 N티어 방식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내렸다 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배포를 해놓고 롤링으로 이제 하나씩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업무가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렸다 올리는데도 시간이 꽤 이제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간에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주로 이제 야간에 내렸다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 배포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같은 경우는 다운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명절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민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서비스를 좀 더 이제 잘게 쪼개고 이 작은 서비스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이 바로 이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이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인 쿠버네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기업들이 채택을 하는 방식이 이 서버리스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버리스는 이제 서버가 없는 것처럼 서버를 고려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 서버리스를 돌릴 수 있는 이벤트 기반의 K네이티브와 같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은 이 기업에서 핵심 업무는 레거시 시스템에서 이제 돌리고 있고 일부 서비스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를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VM웨어에서 이제 올해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IT 부서 이제 중에서 쿠버네티스를 담당하시는 이 분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 결과고요. 35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나오는 이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 채택률을 보시게 되면 작년 결과인 이제 59%에 대비해서 올해는 65%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글로벌한 결과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는 이 쿠버네티스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국내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뽑혔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이제 오토스케일이나 무중단 배포를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가 이제 굉장히 쉬워졌다 이런 장점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CI/CD까지 적용을 하시게 되면 개발 사이클 자체를 이제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모놀리틱하게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은 컨테이너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이제 동일한 플랫폼 런타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른 어떠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도 이제 바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클라우드에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어디든 다 이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 그리고 아니면 같이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라도 비용 감소의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컨테이너와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외에도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발자가 이제 코드를 변경을 할 때 해당 변경 사항을 뭐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테스트하는 부분만을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테이너를 가동한 후에 그 환경으로 이제 빠르게 테스트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단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을 한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컨테이너별로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전체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또 이제 전체 그 릴리즈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만 바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툴을 쓰시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이 이제 쉽게 적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작업을 더 이제 쉽게 해주는 그 선언적 관리 스타일을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적 관리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특정한 값을 설정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가 5개 실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되면 쿠버네티스가 이 컨테이너 5개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노드에서 만약에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쪽 여유 있는 노드로 이 컨테이너를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띄워줘서 총 컨테이너 수를 쿠버네티스가 유지를 해줍니다. 뭐 이처럼 이제 컨테이너나 아니면 이 파드나 이 VM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관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이제 유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가용성을 이제 보장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지역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에까지 쿠버네티스를 확장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점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회사에 만약에 제공하는 경우 이때도 이제 패키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설치나 구성이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개발을 만약 하신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이미지하고 배포에 관련된 야물 파일, 이 설정 파일만 있으시면 다른 쿠버네티스 시스템으로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 시스템 자원을 이제 그리고 시스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적은 파드 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부하 시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스케일 아웃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를 장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쿠버네티스를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의 노드에서 이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CPU나 메모리와 같은 리소스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른 쪽 노드로 이렇게 분산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함께 리소스 활용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뭐 이런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IT 혁신 팀이나 일부 이제 부서를 중심으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적용을 처음에는 이제 시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개발자도 이제 컨테이너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학습이 끝낸 다음에 쿠버네티스 위에서 개발을 이제 하는 그런 준비가 돼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운영 인프라의 민첩성 문제인데요. 개발팀은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지만은 운영팀 입장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쿠버네티스 인프라까지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컴퓨터나 스토리지가 아니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뭐 서로 다른 이제 회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더 이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한번 처음에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할 때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기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렇게 새로 이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 VCF with 탄주에서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이 갭을 이제 줄여서 빠르게 환경 구축이 가능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vSphere처럼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개발자는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미 학습한 익숙한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VCF에서 이제 모든 인프라 구성을 운영자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개발자와 운영자가 아레나를 나눠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인프라의 생성까지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쿠버네티스 그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은 개발자가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VCF with 탄주에서 아주 이제 쉽고 빠르게 자동화돼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탄주라는 이름이 앞에서 나오기는 했었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탄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VMware의 쿠버네티스 관련 플랫폼들의 이제 브랜드 이름이 되고요. 이 탄주 제품이 이제 VCF와 VCF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이제 운영자는 네트워크부터 스토리지까지 한 번에 이제 가상화된 환경을 만든 후에 쿠버네티스까지 그 위에 빠르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서 개발자가 이제 요청하는 탄주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VCF 운영자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SDDC 매니저를 통해서 워크로드 이제 도메인 생성이 자동화로 돼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네트워킹을 위한 NSS 엣지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vSphere 클러스터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성화를 하고 컨텐트 라이브러리를 배포를 해서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클러스터용 이미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VCF는 컨테이너를 생성할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개발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개발자에게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하나 할당을 해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액세스 권한을 설정을 하신 후에 이제 리소스를 하나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가 이제 만들어질 이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운영자가 계속 다음의 과정을 수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데브와 옵스를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뭐 이때 개발자에게 그 환경을, 지금까지 만들어진 환경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 역시 이제 VCF의 개발자 권한으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운영자가 생성한 이 워크로드를 선택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VCF를 사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SDDC 매니저를 통해서 vSphere의 가상화된 인프라를 이제 만들고 vSAN과 이제 NSX를 만든 후에 TKG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VCF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 TKG는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약자고요. VCF에서 이 TKG를 통해서 표준 업스트림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VCF에는 슈퍼바이즈 클러스터와 이 TKG 클러스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는 vSphere에 이제 내장된 기본 이제 쿠버네티스 런타임이고요. 이 슈퍼바이저 클러스터에서 이제 직접 파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과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이제 함께 같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러스터는 표준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업스트림 표준으로 만약에 배포를 하실 경우에는 왼편에 있는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쉽게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VCF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KG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많은 오픈 소스들을 추가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5개의 오픈 소스들을 VMware에서 개발을 해서 오픈 소스로 이제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CNI인 뭐 안트레아가 있고요. 그리고 인그레스를 처리하는 컨투어, 또 이제 백업과 리커버리를 지원하는 벨레로, 이 벨레로를 이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체나 아니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자체를 진단하는 진단 툴인 이 소노보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도커허브처럼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프라이빗 리지스트리인 이 하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VMware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직접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증을 해서 CNCF에서 채택이 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VMware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모니터링 영역은 아래쪽에 이제 그라파나와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프로메테우스는 쿠버네티스의 상태 정보를 매트릭으로 수집을 한 후에 이것을 이제 그라파나로 전달을 해서 그라파나에서 대시보드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TKG에서는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와 굉장히 잘 통합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KG는 클러스터 API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API는 클러스터의 생성부터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표준 방식인데요. 이 TKG는 이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들이나 이제 운영자들이 만약에 인프라이저 코드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클러스터를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TKG는 이 VCF뿐만 아니라 AWS나 뭐 애저를 포함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한데요. TKG는 이렇게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이를 이제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클러스터들에 대해서 한 번의 정책을 또 적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뭐 특정 계정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한다거나, 보안 정책을 한 번에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가버넌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TKG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앞서 이제 하버를 말씀드렸었죠. 하버 리지스터리에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컨테이너 이미지가 보안 취약성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가 리지스트리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약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컨테이너가 뭐 사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제 취약성 검사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통합 관리 툴인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클러스터 자체의 이제 보안 취약성 검사를 수행하는 기능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탄주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이 TKG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탄주 미션 컨트롤은 이제 VCF 위즈 탄주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이 멀티 클라우드와 멀티 클러스터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게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주 옵저버빌리티는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단일한 이제 플랫폼에서 서비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상 현상을 분석을 하고 비용이나 뭐 성능 그리고 장애까지 예측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고요.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인프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탄주에서는 이렇게 개발 영역에 대해서도 편의성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실 때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뭐 웹서버 같은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검증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검증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 비트나미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제품들을 더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도 이제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 되는데요. 컨테이너 빌드 서비스에서는 이 소스부터 바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은 자바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 거의 이제 표준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 스프링 런타임 서비스에서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뭐 오픈 JDK나 아니면 톰캣 같은 이런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그 안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뭐 스프링 부트뿐만 아니라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같은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탄주 포트폴리오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VCF 탄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희 이제 탄주 포트폴리오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VCF 탄주에서는 이제 운영팀이 인프라를 배포해서 소수의 개발자가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개발자 수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간단히 더 많은 이제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지원하도록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직이 성장을 하거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개발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다른 vSphere 클러스터를 이제 새로 배포를 하고 쿠버네티스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를 이제 빠르고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VCF에 있는 이 자동화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VCF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워크로드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인프라 환경을 굉장히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CF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 워크로드의 클러스터에 용량을 추가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VCF 위즈 탄주는 SDDC 매니저를 사용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화를 지원을 하고 vSphere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 최신 어플리케이션과 기존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이 세션의 마지막 장표고요. VCF 위드 탄주는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표준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재사용을 해서 환경 구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자동화를 통해서 휴먼 에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운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하에 맞게 빠르게 워크로드를 스케일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탄주 제품들과 굉장히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개발자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진행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최신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해서는 그럼 이제 탄주의 쿠버네티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탄주의 무료 버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 VM월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탄주 커뮤니티 에디션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탄주 커뮤니티 에디션은 이제 오픈 소스고요. 커뮤니티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웨비나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2, 3분 정도밖에 없어서 질문 한두 개만 골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먼저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구성을 할 때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멀티 CSP의 구성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자체는 멀티 클라우드에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AWS하고 애저에 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온프레미스는 이 VCF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 멀티 클라우드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프로비저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계정 관리라든가 아니면 팔러시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클러스터를 다 동시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VM웨어의 그 탄주의 경우에 vSphere나 VM 위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면 그만큼 성능 감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성능 감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봐도 성능 감소가 거의 없다라는 그렇게 나온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지만 전부 다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질문을 방송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서 질문 주신 분들은 댓글로 이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세미나 동안 이제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관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50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5분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이루인포 신정우 상무님, VM웨어 코리아 유원주 이사님의 간단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네. 오늘은 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향후에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뭐 대면으로든 요즘 뭐 시기상 대면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비대면이라도 지원을 해드릴 테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원주 이사님.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탄주 제품들이 VCF와 이제 최적화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탄주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멀티클라우드와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